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기타 금융상품 살펴보겠습니다. 기타 금융상품은요, 아주 중요한 상품도 있고,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상품도 있고,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중요한 상품은 살펴보고, 봐서 이렇게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 거는 그냥 큰 틀 위주로 살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그 재산 형성 목적 금융 상품이 있는데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좀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ISA라고 그러죠. 자,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죠.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는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개인의 종합적 자산 관리를 통해 국민의 재산 증식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절세 계좌예요. 그래서 ISA의 특징을 보는데요. 1, 2, 3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 2, 3 요거는 잘 알아놔야지. 동그라미 1번 한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서 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2번 일정 기간 경과 후 여러 금융상품 운용 결과로 발생한 이자와 손실을 통산한 다음에 순이익에다 동그라미 순이익에다가 세금을 때려요. 그래서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 혜택이 부여돼요. 그다음 세 번째 기존 소장펀드 소장펀드가 이게 이제 소장펀드가 이게 뒤에 이어져 나오는데 소득공제 장기펀드라는 말에 준 말입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라고. 그래서 소장펀드나 재형저축보다 가입 자격이 낮아요. 좀 완화돼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ISA 유형 보면 ISA는 운용 방식에 따라 일임형도 있고 신탁형도 있다. 이거 구분해야죠. 그래서 그 옆에 신탁형 ISA는 가입자가 ISA에 담을 금융상품들을 직접 선택하고 투자 규모를 결정하면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지시대로 상품을 편입 교체하고요.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지시가 없으면 가입자의 계좌에 편입된 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교체할 수 없어요. 이게 신탁형이에요. 그러니까 위임을 하되 가입자가 이렇게 지정해서 여기다 운용해 주세요라고 한다는 거죠. 운용해 주세요라고 하는 데만 운용해야 되고 임의대로 회사가 자기 마음대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줄에 보면 밑에 줄에 일임형 ISA 봅니다. 일임형 ISA는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위험 성향과 자금 운용 목표를 고려하여 제시하는 모델 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자하는 방식이죠. 이건 1인 받아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으로 해가지고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참고로 1인 1계좌만 허용되므로 가입자는 신탁형, 일임형 중 하나만 가입 가능합니다. 두 개 다 안 되고요. 넘어가시죠. 자, 편입 금융상품 뭐 이런 거 됐고요. 다음 페이지 뭐 세제 혜택 보세요. ISA 가입 기간 중 계좌 내 모든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손실을 뺀 순이익 기준이요. 순이익 동그라미 중요한 겁니다. 순이익 기준으로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200에서 4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순이익에 대해서는 저율로 분리과세합니다. 자, 굉장히 세제 혜택이 괜찮은 거죠. 자, 다음에 가입자별 세율 구분이 있는데 가입자마다 조금 달라요. 세율이. 참고로 보시고요. 가입 조건 보세요.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 자영업자, 농업인으로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건 근로자, 그러니까 월급 받는 사람, 월급쟁이만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영업자도 가능하다. 그래서 월급 받는 분 아니라 뭐 자영업자로 커피 사장님, 커피집 사장님, 뭐 통닭, 뭐 치킨집 사장님 다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농어민도 가능하고요. 로서 직전 연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많은 겁니다. 2천만 원이면. 그러니까 이자나 배당만 가지고 2천만 원 번다라는 거죠. 그 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직전 연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한다.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과세 대상자가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당연히 제외되겠죠. 자, 다음에 납입 한도로 갑니다. 납입 한도는 연간 2천만 원씩 총 1억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소장펀드, 이게 소득공제 장기펀드라고 하는 거, 소작펀드 및 재형저축 가입자는 해당 가입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납입이 가능하다. 이거 체크해 놓고요. 의무 가입 기간이 있어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의무 가입 기간은 가입자에 따라서 3년에서 5년이에요. 이렇게 알아놓고요. 나머지 됐고. 가입 자격 및 한도가 있는데 가입 자격 한도가 좀 세분화돼 있죠. 우리 표를 보면 서민형이 있고 청년형, 자산 형성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서민형을 보면 총 급여가 5천만 원, 그 다음에 종합소득 금액은 3,500만 원 이하예요. 요거 숫자 바꿔서 낼 수 있어요. 총 급여 5천만 원, 연봉이요.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낼 때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자영업자들은 신고하잖아요. 이때 3,500만 원 이하의 사업자를 해야 된다. 자, 의무 가입 기간 3년,
최대 가입 기간 5년, 그다음 비과세 한도는 순이익 400만 원.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자, 다음에 이제 소정 펀드 봅니다. 소득공제 장기 펀드. 자, 소득공제 장기 펀드는 가입 당시 직전 과세 년도의 총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여기다가 근로소득자에도 동그라미 하는데요. 이게 자영업자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영업자는 안 됩니다. 지금 ISA는 자영업자도 가능하죠. 자영업자인데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자영업자 가능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연봉, 그러니까 연 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가능해요. 소장펀드는. 그러니까 자영업자는 안 된다 하는 거 알아놓고요. 자, 밑에 다음 단락에 보면 납입 한도는 연간 600만 원이며 이 범위 내에서 가입 금융회사와 가입 금액을 약정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밑으로 세 번째 줄에 보면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돼요. 그리고 가입 후 최장 10년까지 소득공제 혜택 받을 수 있다는 거 알아놓고요. 다음 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 소장펀드와 재형저축을 비교하면 재형저축은 이자 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반면 소장펀드는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에요. 비과세냐 소득공제냐. 이 소득에서 빼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공제냐 비과세냐. 이 차이가 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표에 소장펀드하고 재형저축 비교한 게 있죠. 재형저축은 우리 교재에 아주 정식으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 전에 있었는데 빠졌고 뭐 인기가 없어서 그런가 빠졌고 그냥 표로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소장펀드와 재형저축 비교해서 보면 도입 목적이라는 게 있죠. 가입 자격이 있죠. 가입 자격을 보면 재형저축은 근로자고 사업자, 자영업자 다 포함되는데 소장펀드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해요. 납입 한도는 연간 600만 원이 소장펀드고 재형저축은 연간 1,200만 원까지고요. 그다음에 세제 혜택은 소득공제하고 비과세가 다르다 하는 거 알아놓으세요. 자, 소장펀드는 소득공제고 그다음에 비과세 재형저축은 비과세예요. 말 그대로. 자, 그다음에 원금보장 여부 보면 소장펀드는 이건 비보장이죠. 펀드니까 보장이 안 돼요. 그런데 재형저축은 이거는 금융상품이에요. 이건 재형저축은 일종의 적금 비슷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장이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투자성 금융상품으로 특정 금전 신탁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신탁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앞 시간에 잠깐 하긴 했는데 신탁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신탁이라고 하는 거는 요건 뭐냐면 특별한 신임관계에 따라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자기 재산을 맡긴 다음에 수탁자가 그거를 운용해서 얻은 수익을 다시 위탁자에게 돌려주거나 아니면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탁자는 고객이고 수탁자는 대개 보면 이제 금융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위탁자가 고객이란 말이에요. 고객. 그 다음에 수탁자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금융회사. 요때 위탁자가 이렇게 돈을 맡기면 금전신탁이라고 그래. 돈을 맡기면 금전신탁인데 자, 운용 지시를 해서 여기 운용해 주세요. 그러면 특정 금전신탁이에요. 운용 대상을 지시하면 위탁자인 고객이 여기다 운용해 주세요라고 지시하면 특정 금전신탁이에요. 지시하지 않으면 불특정 금전신탁인데 불특정 금전신탁은 따로 다루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특정 금전신탁이 바로 펀드입니다. 펀드가 사실은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않고 운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따로 다룰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특정 금전신탁이라는 상품만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특정 금전신탁은 보세요. 두 번째 줄에 이런 게 나와요. 투자자가 신탁재산의 운용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특정 금전신탁이라고 하며 신탁재산의 운용을 지정한 경우에 특정 금전신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특정 금전신탁은 대표적으로 맞춤형 특정 금전신탁과 분리과세 특정 금전신탁 두 가지가 있다. 맞춤형이 있고 분리과세가 있다. 두 가지. 이거 알아놓으세요. 불특정은 따로 안 다뤄요. 요거는 펀드예요. 그냥. 그래서 맞춤형 특정 금전신탁이 있는데 이런 거 그냥 읽어보세요.